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내걸며 홍보에 나섰던 광주 전남 지역 한 건설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1000세대 가까운 입주 예정자들은 앞으로 건설사 대신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개인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건설사가 분양 당시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부도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고 20층 204세대 규모의 한국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 올해 4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공사가 멈춘 상태입니다. 유동성 위기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인데 지금 현장 가보면은 뼈대밖에 없는 현장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해당 사업장을 포함해 한국건설과 임대계약을 맺은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건설과 중도금 무이자로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지난주 은행으로부터 이자가 미납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많게는 70여만 원의 중도금 이자를 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통보 받았습니다. 먼저 이게 건설사에서 통보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은행에서 통보를 받아서 이자를 이제 납부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주 예정자들이 계속 중도금 이자를 못 낼 경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됩니다. 한국건설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엔 분양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형식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이 올해 1월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파트 1곳, 오피스텔 3곳으로 모두 956세대에 이릅니다. 제때 입주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한국건설이 당초 계획했던 공정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들은 공정률이 예정된 계획보다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보증사고에 해당되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나서 해당 사업장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진짜 최단으로 저희들이 이제 군고 가갖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허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한국건설이 부도가 나 아파트 계약금마저 잃게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도로 이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제때 입주도 어렵게 되는 등 피해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한국건설이 당초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자 부담을 예비 입주자들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산을 현금화하는 능력,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사업장의 한 달 이자는 5억 원 정도인데 한국건설은 현재 1,000만 원이 아쉬울 정도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중견 건설업체인 한국건설의 광주 신축 공사 현장은 모두 22곳입니다. 한국건설은 이 중 산수동 아파트와 신안동 오피스텔 등 4곳의 사업장에서 한 달치 중도금이자 5억여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한국건설의 부채가 2배 정도 늘어났고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한국건설은 중도금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1,000세대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에게 이자 부담이 넘겨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등 기존에 착공된 건설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공사 원가와 금리 등이 모두 오르면서 5억여 원의 이자도 못 낼 만큼 현금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1,000만 원도 엄청나게 크게 지금 작용하는 돈이다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지금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한국건설의 위기설이 커지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금 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사 현장의 예정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의 차이가 한 달 기준으로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장 4곳의 공정률 차이는 많게는 24%포인트로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사고를 안 내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요건 충족되면 당연히 이해를 해드려요. 한국건설과 관련된 협력업체는 200여 곳. 글로벌 경제 위기로 지난 2009년도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한국건설이 다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관련 협력업체 200여 곳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계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광주시립역사민속박물관이 유물과 역사 자료 등 소장품을 구매할 때 검증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유물만 3천여 점인데요. 박물관 측은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문을 연 광주시립역사민속박물관. 박물관에는 각종 근현대사 자료 사료와 유물 등 소장품 17,000여 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장품 구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전국의 모든 박물관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유물 수집 과정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전국의 모든 국공립박물관은 구매할 소장품을 미리 공개하라는 겁니다. 시민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사전 공개해 도난품인지 유조품인지를 따져 구입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물 취득 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공고사항을 무시한 채 소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물을 구입할 때 모두 7단계의 과정을 지킵니다. 이 중에서 권익위가 공고한 사전공개, 즉 시민공개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가까이 소장품 3,300여 점을 8억 6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유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절차의 객관적인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확인이나 검증 절차가 부족해 공립박물관이 불법 유물의 유통 경로로 이용될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도난 문화재인지 그다음에 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유물이 소위 말해서 위작이 들어왔는지 구입을 했는지. 실제로 지난 2018년에 한평군이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조품 33점을 구입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립역사민속박물관은 그동안의 구매 절차가 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는 소장품 목록을 구매 전에 미리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시가 목포역과 유달산 주변 유원지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에 들어갑니다. 사업비만 1조 원대를 넘어서는 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용역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원도심에 자리 잡은 목포 역사 부지입니다. 부지 면적만 5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목포에서는 보기 드문 넓은 부지가 도심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를 동서로 가로막으면서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목포시가 목포역 역세권 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올해 본해산에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해 목포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업비만 1조 100억 원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컨벤션 시설과 주차타워, 공공 청년주택 등을 유치하고 분리됐던 목포 원도심의 동서축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도 올해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갑니다. 어민동산 아래 20만여 제곱미터의 휴양시설과 유의시설, 운동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2,5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 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밑그림을 그리고 내년부터 재원 확보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면 목포의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은 대변혁을 이루리라고 기대됩니다. 목포 역세권과 유원지 개발 사업은 민간 자본 유치와 국비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대형 개발 사업이 전무한 목포시에 큰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광양 백운산 자락에서는 벌써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봄의 선물이라 불리는 고로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 3월에 주로 수확되는데요. 이상 기온에 채취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발 800m, 광양 백운산 자락의 고로쇠 마을입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고로쇠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백운산 일대 1680헥타르에 흩어져 있는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어 관을 꽂자 이렇게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라 불렸던 고로쇠 수액입니다. 영하의 추운 밤 물을 빨아들인 나무가 따뜻해진 낮에 다시 달짝지근한 물을 뿜어내는 원리입니다.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출하 시기는 2월에서 1월 중순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저녁에 영하 한 4도 정도 내려가고 낮 기온 8도에서 10도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광양 고로쇠 수액은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습니다. 해마다 90만 리터가 생산돼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농한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500ml 단위로 작은 용기에 포장이 돼서 또 전국에 택배로 주문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으니까 봄을 가장 빨리 알린다는 고로쇠 수액 채취는 겨울을 지나 오는 3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을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광주 서구을은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사고 지역구로 분류되면서 이번에 전략 선거구에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전략 공천 여부를 놓고 예비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서구을을 포함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탈당한 지역 등 전국 17개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발표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전략 지역구로 선정된 17곳을 제외한 전국 236개 지역구에 걸쳐 출마 후보자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이 오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 대구 공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양 시당은 오늘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협약식을 열고 총선 전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와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국회 결의안 마련,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 광주, 대구 공동현안을 총선 공약으로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된 오늘 행사에는 광주, 대구 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2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